29살에는 이 길이 맞나? 조금씩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30살에는 두려웠어요. 내가 견디고 버틴다고 해도 5년 후에 내가 행복할 수 있을까? 6개월 동안 고민을 하다 보니까 내 꿈은 회사 밖에 있구나라는 걸 명확하게 알게 됐어요. 그래서 더 늦기 전에 도전을 해보기로 합니다. 사실 퇴사 직후엔 엄청나게 쉽지 않았죠. 수익이 있는 상태도 아니었고 준비되어 있는 상태에서 퇴사를 한 것도 아니었다 보니까 한 달, 두 달이 지나면서 기대했던 결과가 나오지 않으니까 거기서 오는 불안감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지금은 회사 다닐 때랑 180도 다른 삶을 만들어 나가고 있어요. 한숨 가득한 사무실이 아니라 카페나 여행지에서 업무를 하기 시작했고요. 상사나 회사가 내 삶의 주체가 아니라 내가 내 삶의 중심이 되는 라이프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어디서도 듣지 못하셨을 3가지 깨달음을 여러분들한테 공유 드릴게요. 바로 가시죠. 아니 진짜 너무 더운데? 근데 이걸 인정하는 것부터가 시작이더라고요. 돈을 벌 수 있는 방법들은 너무나도 많은데 절대적으로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였어요. 저는 사실 이거를 퇴사한 다음에 인정하기까지가 정말 오래 걸렸어요. 왜냐면 자극적인 후킹들이 많잖아요. 한 달 만에 1,000만 원, 일주일에 100만 원, 200만 원 부수입. 저도 그런 곳에서 지속적으로 너무 영향을 받다 보니까 내가 그걸 이루지 못하면 뭔가 패배자와 같아 보이고 그렇잖아요. 이게 악순환의 반복이었던 거죠. 근데 이제 퇴사한 지 1년 차가 됐고 그 시간들 동안 정말 치열하게 노력하니까 깨닫는 게 한 가지가 있었어요. 내가 수익이든 성과든 뭐든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성과가 눈에 보이지 않는 매몰되는 시간이 디폴트로 필요하다는 거였어요. 사실 퇴사하고 월 1,000만 원 벌고 성과 바로바로 나오고 하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사실. 맞잖아요. 근데 그건 욕심이더라고요. 나는 막 퇴사를 했고 새로운 환경에 들어왔는데 그만큼의 노력 없이 시간 없이 누구나 바라는 보상을 받지 못한다고 우울해하고 초조해하는 제 자신이 사실 말이 안 됐던 거죠. 근데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배운 게 있는데 내가 왜 이렇게 잘 안 되지? 시행착오하고 고민하고 부딪혔던 시간들은 땅에 버리는 그런 매몰되는 시간이 아니었다는 거였어요. 그 시간들은 나의 레벨을 올리는 경험치더라고요. 게임을 하더라도 우리가 레벨업을 하기 위해서는 경험치를 계속해서 쌓아나가야 되잖아요. 그 시간이 내가 어떤 목표를 갖고 그거를 이뤄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시간이 경험치였던 거죠. 정말 놀랍게도 그 시간들이 현실에서 쌓여져 나가다 보니까 결국 저의 실력이 올라가면서 더 많은 기회와 수익이 생겨나더라고요. 1년 동안 정말 올인을 해보고 경험했던 건 프리랜서나 크리에이터나 사업가나 모두가 기대했던 반응이 나오지 않는, 반응도가 미미한 그런 시기가 무조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였어요. 이 시행착오는 시도하는 방법들을 성공한 사람의 방법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그냥 내가 하고 싶어서 그냥 내가 생각나는 방식대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분야나 어떤 목표가 있으면 그거를 달성한 다른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했던 방법을 습득해서 내가 시행착오를 하면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내가 현실적으로 강의를 듣는 게 어렵다면 유튜브에도 너무나도 퀄리티 좋은 성공한 사람들이 본인의 방법을 풀어주는 콘텐츠들이 많거든요. 거기서 먼저 배우시고 인풋을 넣은 다음에 그리고 아웃풋을 내면서 나만의 시행착오를 겪어 나가시는 거예요. 내가 성과를 내지 못하는 건 실력이 없어서인 거고, 실력이 없다라는 말은 내가 제대로 된 방법으로 그걸 배우고 계속해서 시행착오하면서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말과 동일한 말이더라고요. 사실 안 되는 이유를 찾으면 끝도 없더라고요. 근데 제가 경험했을 때 내가 이거에서 성과를 내고 뭔가를 만들어내야 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였어요. 내가 나답게 살기 위해서. 이때 여러분들이 실력을 올리는 과정에서 나의 가치를 정말 획기적으로 올릴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거는 3번째에서 말씀드릴게요. 아니 진짜 여기 너무 좋은데요? 사실 퇴사하면 루틴이 어디 있어요. 저도 그러다 보니까 하루를 날려먹은 날이 너무나도 많아요. 생각을 해보면 대학생 때는 학점 관리를 해야 됐고, 직장인일 때는 근태를 신경을 썼어야 됐잖아요. 뭔가 강제적인 상황이 있었어요. 그쵸? 근데 퇴사를 하면 태어나서 처음으로 나를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진 거다 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루틴 자체가 무너질 확률이 매우 높아요. 그렇게 저는 하루가 일주일이 되고 한 달이 되면서 어마어마한 현타를 경험하게 됩니다. 아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때문에 내가 회사를 뭐 어거지라도 다녔으면은 내가 월급이라도 나오는데 그냥 내가 술 먹고 자고 뭐 루틴 없이 그냥 시간을 허비하다가 한 달이 간 거니까 이거는 뭐 죄책감이나 무기력증이나 이런 게 말도 못하게 생기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저만의 루틴을 만들기 시작했고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오늘 말씀드릴 3가지 루틴은 정말 목숨 걸고 지키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변하더라고요. 내가 내 목표를 위해서 하루하루 시간을 정말 알차게 버리는 시간 없이 쓰기 시작하더라고요. 내 머릿속에 있는 안 될 거야 막 이런 부정적인 마인드를 박살내는 루틴입니다. 그게 뭐냐면 매일 자기 전 그리고 일어난 직후에 내가 목표하는 걸 글로 쓰고 소리내서 읽는 거예요. 생각보다 별거 없죠. 근데 일본의 간다 마사노리가 지은 비상식적 성공 법칙에 따르면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 방법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잠재의식을 프로그래밍 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사실 좀 사이비 같기도 하고 뭐 좀 그렇잖아요. 근데 저도 안 믿었어요. 그냥 속는 셈 치고 돈 드는 거 아니니까 한번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시작을 했는데 정말 한 달, 2달, 3달 하다 보니까 정말 신기하게 바뀌더라고요. 물론 이렇게 쓰고 상상한다고 해서 무조건 이뤄진다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건 사실 사기죠. 근데 내 무의식에 내 목표를 입력해서 내가 계속해서 그 목표에 집중할 수밖에 없게끔 세팅을 하는 거예요. 이 친구처럼 그 목표를 내가 계속해서 입력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이걸 이룰 수 있을까 해서 이걸 어떻게 이루지? 이루기 위해선 뭘 해야 되지? 아, 이것들 중에 이걸 해야겠구나. 그럼 이걸 이루기 위해선 또 어떤 걸 해야 되지? 이렇게 탑다운 방식으로 사고가 바뀌게 돼요. 나도 모르게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이룰 수 있는 확률은 예전에 1%, 2%였다고 한다면 5%, 10% 이상이 될 수 있겠죠. 내가 거기에 몰입하고 올인을 하다 보니까. 자기 전에 펜을 들고요. 종이에다가 10개 정도의 내 목표를 적어보세요. 그리고 자고 일어난 직후에 뇌가 포맷이 돼 있을 때 그거를 상상하면서 따라서 읽는 거예요. 저는 1년 동안 이렇게 해왔고 그 10개 중에서 몇 개는 벌써 이뤄서 그 다음 넥스트 레벨로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매일마다 이거는 무조건 한다라는 거를 무조건 세팅해 놓으세요. 그렇지 않으면은 내가 조금이라도 아프거나 컨디션이 안 좋을 때 아 그래 그냥 내일 하자 이러면서 그냥 넘어가게 되거든요. 근데 내가 이렇게 한 가지라도 명확하게 세팅을 해 놓는다면 그것만큼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게 되니까 페달이 멈추지 않는 거죠. 넘어지지 않는 거죠. 그러면 저는 퇴사한 다음에 인스타그램을 시작을 했고 이제는 거의 약 1년 동안 정말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마다 올렸던 것 같아요. 내가 몸살 때문에 몸져 누웠어도 뭐 어떤 상황에서든지 매일마다 하나씩 올리다 보니까 이게 습관이 되고 습관은 루틴이 되고 루틴이 돼서 저를 지속적으로 어떻게든 움직이게 만들더라고요. 안 믿기시죠? 근데 내가 나를 통제할 수 있는, 강제할 수 있는 뭔가를 내 스스로랑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게 어려우면 내 주변에 퍼뜨려도 되고요. 저는 일어나자마자 스마트폰을 안 본 지가 꽤나 오래됐어요. 우리가 스마트폰을 본다는 건 과거로부터 온 데이터를 본다라는 거잖아요. 스마트 스토어를 했으면 매출이 얼마가 나왔고 뭐 어쨌든 과거의 결과물을 본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제 경험에 따르면은 그렇게 나한테 긍정적이지 않더라고요. 데이터가 좋을 때는 하루를 정말 긍정적으로 시작을 하지만 데이터가 안 좋을 때는 첫 시작부터 꼬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한번 책을 읽어볼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좀 변태 같긴 한데 그렇게 책을 매일마다 조금씩 길게도 아니에요. 한 30분씩 읽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이 루틴은 내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과거에 대한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미래에 대한 생각을 하게끔 시선의 방향을 옮겨주더라고요. 그리고 미래의 나를 위해서 투자한다라는 성취감을 더해줬던 거죠. 그리고 이 미래의 나를 위한 30분은 아침부터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을 제로로 만들고 뇌를 깨워서 하루의 시작을 성취감으로 시작할 수 있게끔 만들어줬습니다. 그리고 그런 시간들이 모여서 저는 책을 한 권도 안 읽었었는데 1년 만에 책을 한 40-50권 정도를 읽었고요. 그리고 그 책에서 얻었던 인사이트들은 저의 컨텐츠나 저의 커뮤니티 성과로 돌아오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정말 평범할수록 SNS는 필수다라는 거였어요. 퇴사 후에 나다운 라이프를 만들어 나가고 계시는 분들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퇴사하고 오히려 훨씬 더 잘된 분들의 공통점을 발견했어요. 이전 직장의 직무와 관련된 아니면 본인이 계속해서 갖고 있었던 취미와 관련된 그런 노하우와 정보들을 SNS에서 퍼뜨렸을 뿐인데 정말 말도 안 되는 다양한 제안들이 찾아오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그분들이 경험하고 제가 경험하지 못했으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지 못할 것 같은데 저도
경험을 했다라는 거예요. 저도 개인 채널이랑 회사 채널을 키웠던 그런 노하우들을 바탕으로 퇴사하자마자 SNS를 시작을 했고 인스타와 유튜브에서 지속적으로 그것과 관련된 정보와 노하우를 공유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결과 정말 충격적인 건 1년 만에 내 생각과 내 노하우와 내 모습이 담긴 컨텐츠가 400개가 쌓였고 그 400개 이상의 컨텐츠들은 제가 잘 때든 아니면 이렇게 나와 있든 어떤 시기에도 나라는 사람을 홍보해주는 영업사원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커밍손이라는 사람을 아는 사람은 정말 얼마 없었는데 구독자 팔로우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니잖아요. 근데 컨텐츠가 지속적으로 퍼져나가니까 커밍손이라는 애가 유튜브에 대해서 좀 아나봐, 퍼스널 브랜딩에 대해서 좀 아나봐 하면서 강연 제의가 들어오고요, 컨설팅 제의가 들어오고요, 협업 제의가 들어오게 됩니다. 너무나도 신기한 거죠. 저는 1년 전만 해도 평범한 직장인이었는데 지금은 너무나도 다른 라이프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거를 수요 공급 법칙으로 생각을 해보면 내가 능력을 올리는 건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그 능력을 올리는 것보다 나를 원하는 사람을 수요를 높이면 가격이 올라가게 되잖아요. 제가 경험하고 제가 인터뷰했던 분들의 공통점을 확인해보면 SNS를 통해서 본인의 가치를 말도 안 되게 키워나가고 있더라고요. 물론 유튜브, 인스타, 블로그 뭘 하든 간에 처음부터 잘 되면 좋겠지만 그게 쉽지 않겠죠. 사실 그게 맞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정말 긍정적인 건 이게 잘 안 되더라도 내 돈을 쓰는 게 아니잖아요. 콘텐츠 하나를 만들 때 뭔가 돈을 쓰고 어마어마한 페이를 내야 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내가 알고 있는 정보와 노하우를 나보다 초보인 사람들을 위해서 가치를 전달하고 노하우를 공유하다 보면 그 과정에서 내 이름이 알려지고 나를 찾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면서 나의 가치는 더더더더 올라가게 될 거예요. 제가 경험하고 있는 것처럼요. 정말 1년 동안 말도 안 되는 것들을 경험하고 있어요. 정말 많은 시행착오를 했고요. 실패와 좌절을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걸 혼자 알고 있기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저랑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정말 준비를 하고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퇴사를 하게 된다면 아니면 퇴사 후에 지금 좀 방황하고 있다면 이 3가지 정말 꼭 여러분들의 자신한테 적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앞으로도 저는 정말 많은 시행착오들을 경험할 거고 그 경험들을 여러분들한테 다 공유해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안 해본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마세요. 유튜브를 해본 사람들은 유튜브를 꼭 하라고 합니다. 인스타그램을 하는 사람들은 인스타그램을 꼭 하라고 해요. 근데 유튜브, 인스타, 블로그 이미 레드오션이잖아. 내가 어떻게 너 못해? 그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야.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10의 9은 본인이 제대로 하지 않았거나 해보지도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누구 말을 듣는 게 내가 1년 후, 2년 후, 3년 후에 정말 내가 꿈꾸는 내가 바라던 모습의 라이프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남들 말 너무 신경 안 쓰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퇴사한다고 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다 뜯어 말렸고 유튜브, 인스타 한다고 했을 때 야 그거 지금 늦었어 이런 말을 들었지만 유튜브는 지금 2만 명이 다 돼가고 있고요. 그리고 인스타그램도 2만 3천 명의 팔로우를 보유하게 됐어요. 너무 감사한 숫자죠. 그 덕분에 지금 저는 제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곳에 와서 이렇게 촬영도 하고 컨텐츠도 만들고 일도 할 수 있는 이런 라이프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거죠. 제가 꿈꾸고 있고 그거를 실현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하다 보니까 되더라고요, 여러분.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냥 안 되는 걸로 끝이지만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 방법을 발견하기 위해서 혼자 노력을 하고 시행착오를 겪었던 분들이다 보니까 저는 그분들의 말을 여러분들이 좀 더 들으시면 어떨까,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까지 보신 분들은 제 메시지에 공감을 하고 있는 분들이니까 제가 여기서는 조금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하세요. 이 3가지 무조건 나한테 다 적용하고 어떻게 변하셨는지 저한테 인스타 DM이나 메일 주세요. 그러면 제가 너무나도 뿌듯할 것 같아요. 정말로. 제가 꿈꾸는 라이프는 25년 9월에 이탈리아 포지타노 호텔에서 작업하고 그러는 라이프를 만드는 거예요. 그걸 저는 분명히 만들 거고요. 해낼 거고요. 그 여정의 과정 여러분들이 꼭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그렇게 된다면 내가 주인공이 되는 시간이 커밍손. 여러분 만약에 공감과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벌써 해가 저물었으니까 저는 이제 바베큐를 해 먹으러 가겠습니다.